학종, 고교학점제, 그리고 서술형 수능, 도대체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의 입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찰력TV입니다. 자녀의 입시 준비로 걱정이 많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효과적인 준비법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찰력TV가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와 서서히 친해져라. 현재 초등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시점에 우리나라의 대입제도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대입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이제 아이 스스로가 원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공부를 재밌어 한다면 반드시 이 아이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초등학생을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아이가 공부와 서서히 친해질 수 있도록, 다른 말로 공부에 질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부모님들의 조바심 때문에 아이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논술이나 또는 수학, 영어학원 등 너무 많은 양의 공부를 한꺼번에 하게 된다면 자칫 초반에 아이가 공부에 질려버려서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입은 장기전이고 더군다나 대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성적은 고등학교 성적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초등학생 때부터 무리하게 공부를 많이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여유들을 가지시고 아이가 공부와 서서히 친해질 수 있도록, 두 번째, 적정량의 학습량을 주어라. 부모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마다 학업 능력도 다르고 그리고 집중력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어떤 아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뛰어난 학업 능력과 집중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아무리 많은 학습량이라도 뚝딱뚝딱 한 번에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의 아이들은 이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의 집중력과 학업 능력에 맞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학업량을 해결을 하여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적정량의 학습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의 성공의 키는 스스로 학습하는 아이를 만드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성취감이 있어야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성취감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높여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하고,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자아는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추진력이 되어줍니다. 따라서 특히나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아이의 학업 능력과 집중력에 맞는 적절한 학습량을 먼저 주어서 일단은 먼저 성취감을 맛보게 한 후 그러면서 아이가 조금씩 공부와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주변에 어떤 아이는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는 이렇게 조금 시켜도 될까? 라고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우리 아이가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학습량을 먼저 주어서 일단은 공부와 서서히 친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 아이의 적절한 학습량은 어떻게 찾을까요? 세 번째, 아이에게 찾게 하여라. 메타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 스스로를 파악하는 능력인데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러한 메타인지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못하는지를 스스로 파악을 하여서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메타인지 능력을 초등학생 때부터 길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이 스스로가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학습량을 찾도록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아이에게 본인이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학습량과 규칙을 만들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식으로 만들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이가 어떤 식의 학습량을 제시하던 간에 절대로 부모님들께서는 개입하지 마시고, 그래 일단은 네가 작성한 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시면서 무조건 들어주십시오. 당연히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많이 놀고 싶어서 말도 안 되는 학습량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무조건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아이 스스로가 시행착오를 겪도록 해주십시오. 물론 가만히 두고 보시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의 경우에는 공부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가장 먼저 아이 스스로가 자신에게 맞는 학습량을 계획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며칠을 시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을 시행한 후에 부모님이 보시기에 학습량을 조금은 늘려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이제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조율을 해 나가시고, 또는 초반에 아이가 과도한 욕심으로 무리한 계획을 세운 나머지 성취감이 많이 낮아진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님께서 살짝 개입을 하셔서 아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정량의 학습량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학 입시의 성공의 키는 고등학교 3년의 과정이고, 이러한 고등학교 3년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 다른 말로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메타인지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아직은 대학 입시하는 거리가 먼 초등학생 때 아이들이 마음껏 자기 스스로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자신만의 규칙을 세우는 등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주십시오. 다음으로 네 번째, 실천한 내용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여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칭찬만큼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낌없이 칭찬을 해주시되 어머 잘했구나 이런 식의 추상적인 칭찬보다는 예를 들어서 수학 한 장을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여러 번 틀렸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답을 찾아냈을 경우에 힘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정답을 찾아낸 우리 민수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식으로 아이가 실천한 내용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추상적인 칭찬의 경우에는 오히려 아이들이 단순히 칭찬만을 받기 위해서 소극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또는 배려심이 없는 행동을 하는 등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이가 실천한 내용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칭찬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아이가 칭찬 자체를 진심으로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과정을 칭찬해 줌으로 인해서 아이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칭찬은 그 즉시 바로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는 칭찬은 안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체력과 정신력을 길러주어라.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특히나 친구들과의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건강한 신체 발달과 그리고 강인한 체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일의 능률이 상당히 저하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두통, 감기, 비염 등 여러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결국에는 우울증이나 무기력감에 시달리는 등 정신건강에도 상당히 해를 입히게 됩니다. 제가 15년 이상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을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어떤 학생이 정말 오랫동안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유지했었는데 한순간에 체력이 저하가 되면서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것이 직접적으로 성적에 영향을 미치면서 대학 입시에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초등학생 때는 또는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꽤나 잘했었는데 막상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첫 시험에서 좌절감을 맛본 이후에 멘탈이 급격하게 무너졌고요. 그런데 이렇게 무너진 멘탈을 회복하지 못한 채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대학 입시에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고요. 더군다나 정신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력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때부터 건강한 체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놀이터에서 많이 놀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놀이터에 놀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성도 익히게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규칙뿐만 아니라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문제 해결 능력도 자연스럽게 기르게 됩니다. 그러니 초등학생 때부터 무리하게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놀이터에서 많이 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대학 입시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교과서 공부에 충실하자.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초중고 모든 학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학 입시가 어떻게 변하든 대학 입시의 성공의 비결은 별다른 거 없이 각 학년에서 본인 학교 교과서 공부를 충실히 하면 됩니다. 교과서는 각 과목의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과서를 토대로 학교 내신 문제도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수능 문제도 출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때부터 본인 학교에서 배우는 국영수과사 교과서 공부를 충실히 한다면 이것 자체가 이미 대학 입시를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학 입시가 변하든 절대로 교과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께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초등학생 때 어휘 능력과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들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읽고 이해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어휘 능력과 독해 능력이 향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조금씩 읽게만 해주신다면 어휘 능력과 독해 능력은 자연스럽게 향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따로 무슨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이가 그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스스로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념 정리도 하고 그리고 끝까지 읽도록만 해주신다면 이미 그것이 최상의 대입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초등자녀의 대입 준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조바심을 내지 않고 우리 아이가 공부와 서서히 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서 그리고 더불어 아이가 충분히 놀 수 있는 시간도 주신다면 체력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부분만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